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운동하셨어요? 네. 네. 저는 감기가 좀 감기 기운이 있었어가지고요. 좀 쉬었어요. 쉬었다가 오늘부터 다시 가려고 오늘 영상 찍고 이제 운동하러 갈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헬스장 바로 옆에 도서관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들 도서관에서 있으라고 하고 저는 운동 다녀올 생각입니다. 독서도 잘 하고 계시죠? 저는 요새 이제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못 읽고 있던 다시 한국에 와서 도서관 가서 이거부터 빌려왔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에세이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조금 뭐 교훈도 없고 뭐 하여튼 좀 특이해요. 특이한데 그냥 저는 좋더라고요. 그게 좀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또 보고 나면 희한하게 교훈이 없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저는 자꾸 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드는 생각들을 계속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칭찬도 많이 하고 계실 거고요. 저는 어제 드디어 화제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어젯밤에 봤어요.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으셨죠? 보셨던 분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참 좋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 내 아이를 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보면서 막 이렇게 수건 하나 갖다 놓고 남편이랑 막 눈물 닦으면서 옆에 애들을 이제 계속 만졌죠. 저는 그 화면 속에 나연이 엄마는 아이를 만질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저는 마음껏 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만지고 막 두드리고 꼬집고 막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이었어요.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공감 능력 키우는 법, 물론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연결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공감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 덕목이 공감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요. 혼자만 잘해서 혼자만 대단한 걸 발견해서 성공에 가까이 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만 더 큰 발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대가 온 거예요. 소통의 시대의 가장 핵심 포인트. 내가 소통하고 있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럼 이거 학원 가면 알려주나요? 아무도 안 알려주죠. 나중에는 공감 능력 키우는 학원도 생기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뭐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학원이 생겨버리니까 이런 사교육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엄마가 집에서 그냥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데요. 지금 키우고 계신데요. 그런데 막연히 불안하시죠. 우리 아이는 왜 공감 능력이 이렇게 적을까? 왜 우리 아이는 공감 능력을 더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는 어떤 스타일의 아이일까? 네, 아마 걱정되실 거예요. 공감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교실에서 보면 딱 보여요. 네. 말 몇 마디면 사실 보일 정도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그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 상대방이 어렵거나 놀랐거나 우리 반에 있는 친구가 울고 있거나 힘들어하고 있거나 슬퍼하거나 당황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는 그런 조금 특별한 감정을 딱 표현을 하면요, 공감 능력이 많은 친구들은 바로 달려가서 이야기를 건네줘. 괜찮아? 너 많이 힘들어? 많이 아파? 많이 아팠어? 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 친구의 감정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를 그 친구한테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공감 능력은 있으나 표현하지 않는 친구도 물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일기장을 좀 살펴보면, 그 친구가 건강 능력이 없는 건지 표현을 안 한 건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되는 편인데요. 공감 능력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교실 안에서 어떤 친구들을 돕거나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것에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실에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건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이렇게 좀 동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좋아요. 되게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대방의 감정, 친구의 감정, 선생님의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많이 반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해요. 사실 공감 능력이 없어도 초등 교실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공감 능력이 정말 떨어지는 친구들도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있는 친구들일수록 더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요. 친구들이 더 환영해주고요. 친구들이 고마워해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그 친구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아마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은 무조건 네, 있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공감 능력이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깨알 자랑. 네. 그런데 제가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된 건요. 저는 원래 그렇게까지 뭐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고, 저 살기 바쁜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과정들이 모여서 커지더라고요. 그 능력이 많이 올라갔음을 저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희 남편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부분이 좋아졌다, 많아졌다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네. 말씀드렸죠. 학원에서 알려주지 않는데 집에서 키울 수밖에 없고, 집에서 잘 키운 그 능력으로 교실에서 인기쟁이가 되고, 나아가서 정말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아주 소통가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한 거, 제가 성장할 때 도움이 됐던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는 저희 집 아이들, 그리고 저희 반 친구들한테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공감 능력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업무를 하게 될 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문학 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네. 그러니까 과학, 사회, 역사 같은 지식이 나와 있는 책들은요,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문학 서적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 시기에 최대한 많이, 그리고 또 깊이 있게, 그리고 글밥을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읽으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그 자체로 사고력을 키우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지만 공감 능력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기 때는 그림책으로 시작을 하죠. 네, 글씨도 모르는 아기가 엄마가 읽어주면 그걸 들을 거예요. 거기에 동물도 나오고 사물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림책 속에서 동물이 배가 고프다고 하고, 네, 여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고, 토끼가 놀랐다고 하죠. 그러면서 모두에게 감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림책에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줘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어줬겠지만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밥이 많아지고 아이가 읽기 독립을 하면서 동화책이라는 세계에 들어갈 거예요. 동화책, 글밥이 점점 많아지면서 등장인물도 다양해지고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교실 안에 이야기를 나눈 것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책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그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공감 능력,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책 속에 이 엄마는 이것 때문에 서운했구나. 라고 글자로 배우는 거죠. 근데 글자로 배우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화책을 읽다 보면 이제 점점 네, 아동 소설, 청소년 소설, 그리고 고전, 네, 세계의 명작 동화 같은 이제 고전, 초기 고전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글밥을 넓혀가서 고전을 원서로 보는 것까지 결국 우리가 성인 수준의 독서에 도달하기까지 문학 분야, 실제가 아니고 지식이 아닌데 꾸며낸 이야기인데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아이에게 공감 능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열쇠가 됩니다. 지금 아이가 그런 책에 빠져 있다면 네, 아주 칭찬해 주시고요. 네.
더 많이, 더 깊이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화, 아이들 수준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많이 보여주세요. 드라마랑은 또 달라요.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사실 우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나온 드라마가 약해요. 드라마 재밌는 거 많죠. 사랑의 불시착이라던가. 그런데 이 드라마는 어른들 거예요. 드라마를 봐서 아이들이 공감 능력을 키울 수는 있지만 대상이 어른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굳이 어른의 마음을 그리고 어른의 상황들 굳이 보지 않아도 될 내용 같은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 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아이들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나온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짤막짤막한 유튜브 영상에 빠져서 이제 이 영상 보면서 영상을 막 넘기고 하면서 시간을 오랫동안 보는 것보다요. 정말 그 인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방학 때 시간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영화 많죠. 뭐 빅히어로나 그리고 뭐 주토피아 막 이렇게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보면서도 아주 좋은 거. 그리고 이제 이것들 한글을 여러 번 보다 보면요. 나중에 한글 자막 빼고 영어로 그냥 흘려듣기용 영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이들용 영화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실제로도 저희 아이들 주말마다 한 편씩 보여줘요. 보고 싶었던 영화들 애니메이션으로. 그럼 너무 좋아하죠. 저도 또 보고 있으면 재밌고요. 저는 주로 잠듭니다. 세 번째는 사실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잘 되지는 못하지만 해야 되는 거. 네, 뭘까요? 가족 간의 대화예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평범하죠.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평범한 거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들을 할때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대화를 내뱉는 거랑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우리 아이한테 이런 아주 좋은 기술, 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대화를 할 때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대화 속에는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열 때는요. 어떤 지적이나 교훈이나 훈계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영화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도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을 수 있고요. 아이들은 엄청 재밌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주토피아를 보고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좀 지루했죠. 제 상황에서는 지루했지만 아이들은 재밌었대요. 그러면 엄마가 재미없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눈높이에 맞추어 준다는 이유로 아이들한테 엄마도 너무 재밌었어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 정도 되면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라는 사람도 언제나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보고도 엄마는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 동생은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솔직한 대화를 열수록 아이들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어떤 척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속마음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저희 아이들한테 솔직히 뭐 재밌었으면 재미있었다, 없었다, 졸렸으면 졸렸고 너 때문에 속상했으면 속상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자랑스러웠으면 그랬다 라고 좀 약간 뭐 저런 얘기까지 하나 싶을 만큼 저는 제 얘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좋은 점, 네,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이 솔직하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대화의 가장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죠. 가르침과 훈계는 네, 되도록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네, 감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르게 느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대화를 점점 더 솔직하게,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유쾌하게, 네, 그리고 점점 더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나눌수록 아이들이 점점 더 다른 사람의 그런 다양한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동생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교실에서 선생님의 마음, 친구의 마음을 짐작하는 능력이 훨씬 커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로 내가 내 생각만 계속 이야기했을 때랑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상태로 다른 그 제3자의 이야기를 마음속을 추측해야 되는 상황은 다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는 그러니까 막 이제 아닌 척하고 이렇게 좀 약간 가르침, 우리 어른이니까 좋은 것만 이야기해야 돼, 어른이니까 항상 모범을 보여야 돼 라고 하면요 서로 대화가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쳐요. 그래서 그냥 좀 틀을 깨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앞에 이야기할 때, 네, 엄마 솔직히 진짜 이거는 너무 기분이 나빴고 솔직히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엄마 되게 기분 상했었어 라고 솔직한 그런 이제 불만스러운 이야기도요 그냥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할머니에 대한 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저의 감정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속상했던 감정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진짜 솔직히 이해가 너무 안 되고 이 부분은 난 되게 기분이 나빴어 라고 하면서 아이가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예의 바른 척,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가 계속 막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솔직한 대화를 계속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제가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네, 어떤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슬프게 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화를 내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라면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 이유는 뭘까를 짚어보는 거. 그거를 통해서 그냥 한 번 한 번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공감 능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떡 하고 나타나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 어른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정말 공감 안 되는 사람 있죠. 남편? 네. 대표적인 사람 남편이죠. 네, 남자들은 특히 또 공감 능력에 많이 부족하고요. 또 여자들, 우리 엄마들끼리도 이야기 나누다 보면 뭐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으시겠죠. 이제 그러면서 서로 한 번 한 번의 경험이 쌓여서 공감 능력이라는 아주 억지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무기가 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자면 문학 종류의 책을 많이 보고 다양한 감정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오는 영화를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솔직한 대화 추천드립니다. 하다 보면요 정말 서로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점점 되고요. 네. 가정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하나씩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